안녕하세요, 박고리 덕천입니다. 벌을 키우면서 제가 미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벌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 치자면 앞날을 얘기하는 건데, 벌들은 이 앞날을 종족 보존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종족하고 밥입니다. 우리는 이걸 밥장 이렇게 표현하죠. 거의 대부분 벌통에 보면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조금 이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소문이 이쪽이죠. 거의 대부분 소문이 이쪽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1번, 2번, 지금 한 3매 5매 정도 되나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1번 장이고 요 사이에 격리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가 5번 장이죠. 1번 장하고 5번 장은 밥장입니다. 무조건 밥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작 1번 시작 끝 5번 요건 무조건 밥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건 밥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밥장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사용수를 그냥 길게 넣어주세요.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그냥 길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5번 장 있고 격리판 들어오고 6번 장 있죠. 근데 1번과 5번과 6번 장 석장이죠. 석장이 밥장인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는 일부죠. 2, 3, 4, 5번 장은 소비에 타원형을 그리면서 밥을 쟁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밥이 들어와 있어요. 밥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산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추위 또는 더위 이거로부터 산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쪽으로 밥을 쟁여놓고 이 안에 산란을 낳죠. 이게 2, 3, 4, 5번은 이와 같은 형식이 되어 있는 게 현재 소비로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5번, 6번은 밥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기에 2, 3, 4번은 산란적으로 이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게 우리가 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장이 밀개가 됐다. 밥장이 밀개가 됐다. 근데 1번과 5번, 6번이 밥장이 밀개가 되면 좋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번과 5번, 6번이 밥장이 밀개가 됐다. 이 얘기는 끝입니다. 더 이상 산란을 진행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2, 3, 4번만으로 이 소비만으로 산란을 진행하겠다. 이 얘기가 돼버려요. 1번과 5번, 6번이 전부 다 밀개가 돼버리면 이게 밥을 이제 새지 않게 막았다 이런 의미죠. 밀개라는 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거예요. 충분한 밥이 석장은 확보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2, 3, 4번 장을 산란장으로 잘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1번과 5번, 6번 장이 밥장은 맞아요. 밥장은 맞는데 밀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2, 3, 4번은 산란장으로 쓰고 있고 1번, 5번, 6번이 밥장은 맞는데 밀개가 안 됐어요. 그럼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 밥장은 미래입니다. 벌들한테 미래예요. 근데 밀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나도. 이거는 부족입니다. 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왜? 2, 3, 4밖에 산란이 가지 않는데 1, 5, 6장이 야네들한테 필요한 밥장이죠.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 1번, 5번, 6번 장이 2, 3, 4번의 새끼들한테는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근데 밀개가 안 됐다? 이건 밥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번 장과 5번 장, 6번 장 모두 밀개가 안 되면 사양수 줘야 합니다. 그냥 뭐 5분, 10분 아니에요. 최대치로 줘야 돼요. 그러면 최대치로 주면 산란이 압박을 받지 않냐? 예, 맞습니다. 지금 산란이 압박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최대치로 주셔서 야를 밀개를 시켜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번 장은 밀개가 안 됐다 할지라도 1번 장하고 6번 장은 밀개가 됐어야 합니다. 1번 장하고 6번 장하고 밀개를 시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5번 장 갖고 새끼들을 먹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밀개가 되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5번 장을 밀개를 안 시키고 1번 장과 6번 장을 밀개를 시켰다 이 얘기는 이 산란을 야네들이 태어나면 5번을 밥장으로 쓰겠다 밥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을 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 5, 6번이 밀개가 안 됐다 그러면 사양수를 최대치로 밀어 넣어줘야 돼요. 한 막 4, 5시간씩 밀어 넣어주세요. 밀어 넣어주고 나면 물론 산란 공간도 좁아지겠죠. 그리고 이 밥장에는 완전하게 밥을 채울 겁니다. 밥을 채우고 이 좁아진 산란 공간에서 지네들이 필요한 만큼 파내서 이걸 밀개를 할 거예요. 나머지는 5번 짝으로 퍼 넘기겠죠. 밀개가 된 것과 밀개가 되지 않은 것은 밀개가 1, 5, 6이 밀개가 안 됐다 밥을 막지 않았다 이 얘기는 부족입니다. 부족. 최소한 1번 장과 2번 장은 지금 시기쯤에는 완전히 발랐어야 돼요. 밥장이 밀개가 끝났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 장까지는 이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산란이 태어나면 밥을 먹어야 하니까 밀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석장벌에서 태어날 거니까 최소한 밥장이 석장은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장을 먹습니다. 자, 벌 군수에 따라서 틀리죠. 벌이 많으면 좀 더 먹겠죠. 벌이 적으면 좀 덜 먹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장씩을 소모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야네들이 모두가 밥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 이 밑에서 붙어있는 놈들이 열을 주로 내죠. 여왕은 이 안에 들어있고 어린 벌일수록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노동을 하는 건 외역봉이죠. 노봉이라고 합니다. 이 노봉들이 밥을 파먹으면서 열을 내요. 물론 안에 있는 어린 벌들도 배가 고프면 깨어났으면 밥을 파먹겠죠. 그러나 대부분 외측에 있는 벌들이 밥을 파서 먹고 열을 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서요. 그럼 그 다음 애들이 또 밥을 먹고 열을 내서 계속 데펴줘요. 그리고 체력이 딸리면 그 다음 애들도 위로 또 올라섭니다. 그럼 그 다음 애들이 또 파먹으면서 열을 내고 자기네 종족을 지킵니다. 그러면 상단의 소비가 딱 있죠. 그럼 1번 장과 2번 장, 3번 장에서 파먹고 위로 올라서다가 이게 옆으로 넘어갑니다. 이 한계가 차면 쭉 파서 먹고 올라가다 한계가 차면 위에 쌓이면 이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4, 5, 6번 장에 들어와겠죠. 그다음 또 밑에서 또 올라오면 그 다음에 또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내려가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또 파먹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은 하단으로 이동을 못 합니다. 하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한겨울에 얼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은 항상 상단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단도 위에서부터 소비를 여기서 올라온 벌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점령해 내려온다.
넘치면 위에 상단에 개포가 있잖아요. 그걸 넘치지 않죠. 거기에 차면 반대편으로 밥이 있는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여왕이 이리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도 밥이 부족한 사람들, 그건 간단해요. 1번, 5번, 6번 장의 밥장이라면 2, 3, 4번은 산란장이라면 1번 장과 5번 장은 무조건 밀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밀개가 되지 않았다는 건 부족이에요. 부족. 밥의 부족. 5번은 야네들이 태어나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둔다고 쳐도 1번과 6번은 무조건 밀개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5번만 오픈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야네들이 2, 3, 4에서 다 태어났고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다 태어나겠죠. 그리고 산란을 이제 봉충이 있고 그 다음에 애벌레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알이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알을 제일 먼저 제거합니다. 파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손바닥만큼 산란을 가든 손바닥 2개만큼 산란을 가든 알을 제일 먼저 제거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그리고 나서 날이 또 추워지면 애벌레를 제거합니다. 자, 알을 제거하면 얘네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2, 3, 4장에 산란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2, 3, 4장에 애벌레와 봉충과 애벌레, 알이 모두 들어있다는 얘기죠. 왜? 조금씩 계속 산란하니까.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알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알을 여기서 제거를 했겠죠. 여기서 제거를 하고 나면 이 소비는 빈 소비가 됩니다. 빈 소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6번 장에 밥을 퍼서 안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여기다 밥을 채워요. 자, 날이 또 추워지죠? 그러면 애벌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6번 장에 있는 밥을 또 여기다 또 채웁니다. 그냥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나눈 거지. 산란장에 예를 들어서 봉충이 이렇게 있고 애벌레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애벌레 알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알을 제일 먼저 파내니까 이 밥을 퍼서 여기다 먼저 쟁이겠죠. 그리고 이 애벌레를 제거하면 밥을 여기다 쟁이겠죠. 봉충은 태어날 때까지 거의 기다립니다. 봉충을 제거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병이 들어서 끌려 나오는 것 외에는 봉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의 다 산란을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6번 장에 있는 밥을 여기다 다 채우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2, 3, 4번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5번은 이미 밥장이 되어 있고 격리판 있고 6번 장에 밥이 있으니까 격리판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어느 2, 3, 4번 장에 어느 공간에서 산란이 다량으로 들어있다 그럼 이거 싹 파냅니다. 날이 추워지면. 그리고 야를 그대로 옮겨와요 안으로. 그러면 3번에 예를 들어서 뭐 애벌레가 쭉 있다. 2번은 봉충이고 그러면 싹 날씨가 추워지면 야를 파냅니다. 그리고 5번 장에 있는 밥을 파고 넘어온다는 거죠. 나머지는 봉충이 태어나면 여왕이 여기에 자리 잡으면서 이 주위를 뿔로 메꿉니다. 이게 벌의 습성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밥을 너무 약하게 주면, 밥을 너무 적게 주면 부족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량 부족이죠. 식량 부족입니다. 즉 1번과 5번과 6번을 밀봉을 안 했다면, 밀개를 안 했다면, 안 발랐다면, 이 발라야 되죠. 그 꿀이 흐르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근데 밀개가 안 됐다면 무슨 얘기예요? 미래는 불확실하답니다.
1번과 5번, 6번을 모두 밥을 밀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도 오픈된 상태의 밥장이다.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벌들한테는. 그게 무슨 얘기냐?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벌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주기가 양명조금이죠. 양명조인데 객기가 소음군화입니다.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러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 밀개를 하지 않았다, 유동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소음군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밀개를 하지 않고 밥만 최대치로쟁입니다. 최대치로쟁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산란을 더 나갈 수 있죠. 4번장까지만 산란을 가다가 우리가 산란을 더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5번장까지 파서 넘깁니다. 밥을 1번으로 넘기고 6번으로 넘기고 그리고 5번장까지 산란장을 쓸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소음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개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밥이 완전히 찬 상태에서 밀개가 안 된 거는 얘네들의 유동성이에요. 불확실한 거.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확실하게 딱 정해진다. 그럼 밀개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미래의 확실성이 딱 보이면 1번 짝을 제일 먼저 밀개를 시작을 해요. 닫아버린다는 거죠. 왜? 겨울에 꿀이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야를 1번을 첫 번째로 밀개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6번 장이 되겠죠. 6번 장은 유동성이에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야네들이 산란을 해서 5장까지 5번 장까지 산란을 가면 밥을 6번 장으로 퍼내기도 하지만 산란이 넉 장, 2, 3, 4 석장을 가다가 4번까지 산란을 가다가 우리 능력으로는 4번이 부족해 그러면 어떠한 현상을 보이냐면 6번에 있는 밥을 4번에다 다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2장 산란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밀개를 했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1번과 5번, 6번을 밀개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존재를 한다. 불확실하다. 어떻게 야네들이 어떻게 갈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그러나 밥은 무조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밀개를 안 해도. 그래야 야네들 불확실한 그 상황에서 산란을 더 갈지 오그라들지 그걸 판단을 못하면 밀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판단이 딱 되면 1번 장을 제일 먼저 밀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형수를 어떻게 한다? 무조건 1번 장, 5번 장, 6번 장은 가득 차게 사형수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2, 3, 4번은 타원형으로 밥을 쟁이겠죠. 그리고 산란을 더 가게 되면 작은 타원형에서 벌들이 산란을 더 간다 그러면 조금 더 갉아냅니다. 그래서 야를 1번으로 이동시키거나 5번, 6번으로 이 밥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산란을 더 나가죠. 그런다고 해서 여기를 완전히 제거하냐?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을입니다. 봄 같으면 남쪽부터 싹 제거하면서 산란을 가고 북쪽으로 밀고 들어가요. 근데 가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은 절대 전부 다 제거하지 않는다. 그걸 양명조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양명조금이라고 그래요. 이 기운은 어떤 기운이냐면 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금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흩어져 있는 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금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입니다. 야가 소비예요. 그럼 벌들이 산란을 줄일까요? 늘릴까요? 금기는 뭐라고요?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요 외부로만 밥을 쟁였다가 날이 온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또 끌어모은다고요. 요까지 밥을 쟁입니다. 또 추워지면 또 밀고 들어옵니다. 왜? 금기는 안으로 모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은다. 안으로 모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이 추워질 때마다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또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손바닥만큼 산란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 나머지는 전부 밥으로 다 채웁니다. 그 이유가 뭐다? 금기 안으로 오그려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을의 기운은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목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봄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목기입니다. 목기. 그럼 봄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자, 금기에 대해서 이해했죠? 금기는 가을입니다. 금기는 가을이에요. 근데 봄벌은 이거는 목기입니다. 오행상의 목기예요. 자, 금기는 온 사방에서 안으로 끌어모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목기는 뭐죠? 직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목기는 한 방향으로 밀어버린다고요. 따뜻한 여기가 남쪽이겠죠. 여기가 북쪽이고 이게 벌통 안면이라는 얘기고 이게 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목기는 어떠한 현상을 보이냐? 앞에서 산란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해지고 지네들 힘이 생기면 이제 밀어붙입니다. 어디로? 북쪽으로. 북쪽으로 밀어붙여요. 얘네들 방향성이 있어요. 확실하게 목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목기는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흐트러진다는 표현이잖아요. 금기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끌어모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게 금기입니다. 그러면 그럼 봄이니까 이때는 가을이니까 이때는 봄이니까 아 얘네들 흩어지겠네 밀고 나가겠네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밀고 나가겠네 아 이게 못 끼겠네 못 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못 끼 아닙니다. 이거 못 끼는 이렇게 못 가요. 그럼 얘는 어떠한 형성을 갖고 있죠? 펼치는 겁니다. 이건 화기예요. 화기는 쫙 동서남북 어디를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게 화기고 사방에서 모으는 것이 금기입니다. 그럼 목기는 뭐냐? 일만 직진형입니다. 직진. 어디서? 따뜻한 남쪽에서 산란을 했으니까 추운 북쪽까지 우리 군세가 퍼지면 퍼질수록 계속 한 방향으로 북쪽으로 밀어붙이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산란을 처음에는 여기서 했겠지만 남쪽인 제일 손바닥만큼 여기는 아니에요. 한 요쯤 됩니다. 왜냐면 이 뿔로 산란을 보호해야 되니까. 제일 남쪽에서 산란을 시작했다가 따뜻하면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죠. 타원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따뜻하면 어떻게 한다? 이제 직진을 시작합니다. 어디로? 북쪽으로. 이게 목기예요. 한 방향으로 꾸준히 밀어제끼는 거 이걸 목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기는 어디에 속해요? 화는 목에 생을 받아서 그래서 목생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생화. 목에 생을 받아서 화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한 장이죠. 소비 한 장. 한 장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넉 장, 석 장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안에서 여기가 남쪽이겠죠. 거꾸로 여기가 남쪽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소비 2번, 3번 사이에 여왕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여기에 있겠죠. 남쪽에서 어디로 따뜻한 쪽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기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왜? 소비가 넉 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밀고 좀 밀다가 여기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요 반대편은 산란을 못하고 요 바깥쪽만 산란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아직 산란을 못하고 안쪽은. 그러다가 또 따뜻해지면 왜? 여기가 가장 따뜻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더 밀어내죠. 그리고 이렇게 산란을 들어옵니다. 계속 북쪽을 향해서 간다고요. 그래서 일자 직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직진한다. 목기는 직진이다. 화기는 펼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금기의 반대는 화기가 되겠죠.
왜? 야는 사방에서 끌어모으지만 화기는 사방으로 흩트리니까, 즉 봄벌 때는 목기로 해서 직진성을 가지고 가지만, 이게 화가 되면, 화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즉 따뜻해지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따뜻해지면 온 사방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산란이. 이때가 화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화기가 펴지는 현상을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벌을 키우니까 뭘로 봐야죠? 충감 현상. 우리가 충감 현상이라고 해서 봄춘자를 씁니다. 봄에 벌이 찌그러드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충감 현상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벌이 싹 오그라들어요. 못 버티는 거죠. 왜? 늙은 벌이 죽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못 버티는 거예요. 이 충감 현상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화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화기가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금기, 가을의 기운, 목기, 봄의 기운, 벌이 퍼지는 현상, 직진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충감 현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갖췄으니까 안에가 따뜻해질 거예요. 열을 막 내고. 그러면 화기가 쫙 펼쳐지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어디든 가리지 않고 공간을 확보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화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월동,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뒤에 포장 이렇게 붙이죠. 월동 포장을 한다, 이 얘기죠. 월동 포장을 한다, 무슨 얘기예요? 모여드는 금기, 이게 월동 포장인가요? 아닙니다. 요거는 금기예요.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여들기 시작한다, 진행형이다, 이게 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월동 포장이라는 건 뭐예요? 수기입니다. 수기. 오행의 수기를 여러분은 월동 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끝까지 모이다가 이제 다 모인 겁니다. 더 이상 밖에서 모일 놈이 없어요. 이렇게 모이는 순간은 금기예요. 쭉 모으다가 이제 더 이상은 밖에서 모일 놈이 없어요. 우리 식구는 끝났어. 그럼 완전히 다 모인 상태죠. 그러면 이렇게 수기를 형성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봉구, 이렇게 합니다. 벌봉자에 이게 동그랄 원형 구자를 써서 봉구가 형성됐다, 이거는 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요? 겨울, 이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봉구가 형성되는 건 수기를 완전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 움직인다 하고 수기가 완전히 된 거예요. 수기가 완전히 된 상태가 바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봉구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이 모이는 이 순간은 금기라 하고, 이 금기는 여러분이 소비해서, 야 바깥으로 이렇게 밥을 쟁이면서 벌들이 타원형을 그렸어, 바깥에는 밥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금기의 작용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더 오그라들죠. 더 추워지면 더 오그라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손바닥 하나만큼 이렇게 벌이 형성되는 거죠. 이건 금기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고, 완전하게 이제 요건 산란입니다. 봉구가 아니에요. 이건 산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란. 이렇게 모여들다가 손바닥만큼 산란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도 수기가 아닙니다. 금기의 작용이에요. 근데 산란을 멈췄다, 그러면 그때가 여러분이 말하는 봉구가 형성된 거고, 이걸 수기라 한다. 그래서 공처럼 동그랗게 벌이 뭉쳤다, 그래서 봉구를 형성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벌의 활동이 없다, 죽었다, 멈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무슨 얘기냐? 겨울이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봐야 할 건 뭐죠? 바로 내 벌의 밥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 밀봉을 했나 하지 않았나, 이걸 보셔야 돼요.
밀봉을 했나? 밀봉을 하지 않았나? 1번, 5번, 6번 장이 밀봉을 했나? 밥은 가득 찼는데 밀봉을 안 했어. 아, 얘네들 유동성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1번과 5번과 6번 야는 밥장이라고 했습니다. 2, 3, 4번은 산란장이죠. 근데 1번, 5번, 6번을 내가 밥을 잘 줘서 꽉 채웠는데 밀봉을 안 했다? 아, 이거는 확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닿으면 어떻게 한다? 5번까지 밀어 제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해줘야 돼요? 이놈들은 1번과 5번, 6번을 밀봉을 해야 되는데 밀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밀봉을 하지 않았다는 건 확장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밥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밀봉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야가 2, 3, 4 산란을 5번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죠? 알 수 없죠. 그래서 7번 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7번 장 빔장 딱 넣어주면 알아요. 이 7번 장에 야네들이 안에 2, 3, 4, 5번 장에 밥을 퍼 넘길 거라는 얘기죠. 지네들이 확장을 한다면. 자, 반대로 확장을 안 하고 금기의 기운을 받아서 수령을 한다, 오그라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6번 장의 밥을 안으로 파고 들어올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벌은 6번 장의 밥을 안으로 파고 들어왔다, 4번 장으로 옮겼다, 이 벌은 2장 벌입니다. 5번 장의 벌, 그 다음에 2, 3, 4에 있는 뿔을 조금씩 7번 장으로 넣어줬더니 불확실성, 이게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불확실성에서 나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1번과 5번과 6번의 밥장이 모두 가득 찼다면, 찼는데도 불구하고 밀봉을 안 했다는 건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7번장을 넣어줬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7번장이 밥이 차기 시작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야네들은 2, 3, 4번까지만 산란장을 썼는데 5번까지 산란장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 5번장의 밥을 7번으로 조금씩 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죠? 사양수 주셔야 돼요. 사양수를 줘야 요거 파 넘기면서 사양수를 갖다가 7번장에 또 밥을 쟁이겠죠. 왜? 석장벌이었는데 2, 3, 4 석장벌이었는데 5번장까지 산란을 쓰면 넉장벌이 나오는 거죠. 넉장벌이 나오면 내가 밥이 1번, 6번, 5번, 6번이었는데 5번 걸 파고 먹고 뒤로 넘기니까 1번하고 6번 밥이 2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또 하나의 7번장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네도 동태를 살펴야죠. 밥을 퍼넘기는지 아니면 깨끗한 7번장이 되어 있는지. 오늘 영상 보시면 제가 넣어준 단상의 소비가 그대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왼쪽이 1번장이니까, 벌통을 기준으로 하니까 왼쪽이 1번장이니까 1, 2, 3까지는 산란이 들어와 있어요. 1번에는 거의 밥장이고 2, 3, 4까지는 산란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5번장에는 약간 집을 짓다가 말고 꿀을 조금 쟁이고 6번장에는 아예 그냥 소초 상태 비슷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야네들이 힘은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계상벌이지만 단상 5매에서 야네들은 확장을 멈춘 겁니다. 근데 5매까지 갔냐? 안 갔어요. 왜? 5매에 밥을 조금 위에 상단에 조금 쟁이다가 야네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네들이 원하는 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확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벌들이 밥을 쟁일 때 여러분이 밥만 잘 주고 시간대를 잘 맞춘다면, 자, 시간대를 잘 맞추는 방법은 뭐죠? 조금이라도 좀 따뜻할 때,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죠.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사양수를 그때부터 계속 밀어 넣어 주는 거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게 아직 늦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밥이 없으면 산란이 안 간다는 건 확실합니다. 충분한 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사양수를 계속 넣어주면 야네들이 모자란 산란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지만,
밥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사양수까지 안 넣어주면 얘네들은 산란 진행을 안 해요. 왜? 새끼들한테 미래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만큼만 산란을 받는다는 거죠. 밥이 한 장이면 한 장을 먹고 겨울을 날 수 있는 놈만큼만 산란을 받고, 밥이 두 장이면 두 장을 먹고 겨울을 날 수 있는 양만 산란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밥이 부족하면 6장인데, 자, 6장의 소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밥이 진짜 조금씩밖에 없어요. 위아래 조금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가 산란이야. 끝내주죠 벌. 아니에요. 이거 뒤질 벌이에요. 이거 끝내주는 벌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이면 1번이 완전히 밥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6번이 완전히 밥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망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1번에서 6번까지 모두 산란장이고 밥은 상하로 조금씩만 있다? 이거는 죽습니다. 이거. 이런 경우는 강제로라도 밥을 밀어넣어서 1번 장을 완성된 밥장, 6번 장을 완성된 밥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태를 봐야죠. 2, 3, 4, 5번이 어떠한 형성을 하는지, 밥을 산란이 어떻게 형성하고 밥이 어떻게 쟁여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5번에 밥을 많이 채운다? 많이 채운다 무슨 얘기예요? 산란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5번에 밥을 많이 채운다, 산란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석장벌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밥을 좀 밀어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1번하고 6번은 채웠는데 5번을 안 채운다는 얘기죠. 그냥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상단에 조금, 하단에 조금. 줄일 의향이 없어. 밥을 안 퍼내. 그러면 7번 장이 필요합니다. 왜? 얘네들은 넉장 산란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넉장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안에다 내가 계속 사양수를 줄 거잖아요. 8월 말일까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사양수를 갖고 와서 5번 장에 재는 게 아니라 7번 장에 이제 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산란을 줄일 놈들은 5번 장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메꿔버립니다. 왜? 우리는 석장벌이니까. 그러나 산란을 계속해서 진행할 놈은 5번 장을 절대 메꾸지 않습니다. 요것도 산란장이기 때문에 산란장으로 그대로 쓰고 뒤에 소비 하나 딱 넣어주면 7번 장에 밥을 쟁이기 시작을 해요. 그 상태에서 사양수 좀 많이 넣어주면 바로 7번 장 밥을 채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번 장, 6번 장, 7번 장, 밥장이 석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요 상단 하단에 여러분이 밥을 넣어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밥을 더 많이 채웠을 거예요. 그 산란 공간은 요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밥을 많이 채워서.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 밥을, 야 이제 겨울이야 그만해 하고 밥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만큼 밥이 확보되는 거죠. 요만큼 확보되고, 그리고 여기에 확보됐고, 두 장이 확보됐고, 그리고 나서 계속 밥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5번 장 정리 들어가고 2번 장 정리 들어갑니다. 밥으로. 산란을 축소하는 거죠. 또 추워졌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사양수를 넣어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는 산란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까지 밥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왕은 2번과 3번 사이 또는 3번과 4번 사이에 요 안에서 여왕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존재를 하면 이건 밥을 다 채울 것이고 요 반대편까지 다 채웁니다. 여기만 남겨놓습니다. 자, 산란이 압박을 받는다. 이제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산란 압박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밥이 충분해야 한다. 여러분이 밥을 막 밀어 넣어줬단 말이죠. 급해. 나도 마음이 급해요. 왜? 8월 말이 되어 가는데 야네들 음력입니다. 음력 8월 말이 되어 가는데 야네들 야 밥이 없어. 근데 내가 급하죠. 내가 급하니까 막 밀어 넣어줬어요. 막 밀어 넣어줬는데 다섯 장 벌이란 말이죠. 자, 5장 벌인데 막 밀어 넣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봉충이 있는 데는 밥을 못 쟁이겠죠. 그러나 봉충이 태어난 자는 전부 다 밥을 다 쟁여버릴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산란 압박입니다. 산란 압박인데 제가 뭐라고 했죠?
양명초라고 그랬죠. 양명초에 소음 분화가 들어왔다고 했죠. 양명초의 기운에 소음 분화에 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밥을 퍼넘길 거라고요. 지네들이 산란이 갈 거라면 밥을 이 상태에서 밖으로 퍼넘길 겁니다. 왜? 아직 산란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4번 장은 완전 끝난 밥장이 되겠지만 3번 장도 밖으로 뒤로 퍼넘길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서 산란을 할 거예요. 그 날이 괜찮으면 또 퍼넘겨서 여기까지 산란을 갈 겁니다. 이건 야들한테 맡겨 놓으시고 충분히 밥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밥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모르잖아요. 이걸 다 일일이 뜯어봐야 알아요. 그래요? 아닙니다. 상단의 밀랍을 보고 판단하세요. 상단에 제가 공기창을 만든다 야네들이 그랬죠. 요 상단에 공기창에 꿀이 쟁여지면 밥이 많은 겁니다. 근데 내가 갓장을 봤어요. 5번 장을 봤더니 5번 장에도 꿀이 가득 차. 다 찼어요. 그러면 당연히 1번 장에도 다 찼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8월 30일 날 음력으로 8월 30일 날 봤다고 쳐요. 음력으로요. 음력으로 8월 30일 날 봤다고 쳐요. 그랬더니 1번은 다 채웠고 다 채웠을 것이다.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 1번은 다 채웠을 것이다. 이건 예상이에요. 왜? 5번을 다 채웠으니까 분명히 1번은 다 채웠을 겁니다. 그러면 1번과 5번을 다 채웠어. 오, 괜찮아. 상태가 괜찮아. 안심을 했어. 8월 30일 날 확인했어요. 양력으로 9월 말일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양력으로 10월이라고 했습니다. 10월 5일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4일이나 5일 정도까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9월 말일에 확인했고, 그럼 한 10월 하루 이틀 한 번 더 보면 요 위에다 밥을 쟁여버리죠. 소비 상단에. 그러면 산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밥을 파서 소비 상단으로 끌어올리고 그 조금씩 산란을 더 갈 수 있으니까 더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재수 없으면 올 겨울에 벌 전멸시킬 수도 있어요. 뭐 나야 전멸시키고 싶지 않죠. 나는 잘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잘못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벌을 전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삼상을 가지고 계상을 가지고 왜 분봉을 안 했을까요? 왜 분봉을 안 했을까? 물론 벌에 희망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무조건 분봉을 안 했다? 올겨울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